정말 잘 들어. 이건 되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더니 이거는 계획만 필기하는 게 좋겠다. 정화 앞으로 공부하면서 도움 많이 쓴 내용이니까. 자, 그러니까 정우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야. fx랑 f의 역함수랑 뭐를 찾으래? 위치관계 보는 게 마지막 유형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fx가 뭐야? 첫 번째 fx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뭐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증가함수면서 1대1 대응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fx가 자 감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로 네가 나눠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증가하고 있을 때랑 감소하고 있을 때나. 그러면은 자, 증가하고 있을 때는 무슨 특징을 갖냐면은 자,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y는 x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 정우야. 왜? 얘네 두 개가 y는 x 대칭이니까. 그치? 자, 그럼 잘 봐. 쌤이 만약에 fx를 이렇게 그렸다 치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요렇게 대칭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맞나 안 맞나? 정우야? 안 만나. 아예 안 만나지. 아예 안 만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fx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fx. 그러면은 요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또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f 인버스. 그럼 요건 봐봐. 정우야. 맞나? 두 개가 만나거든? 근데 무조건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증가함수의 경우에는요, f나 f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만 있어. 위에만이야, 만.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럴 순 있어. 아예 안 만날 순 있습니다.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지만 교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디 위에만 있다? y는 x 위에만 있어. 그러면은 정우 너 보고 fx랑 f의 역함수를 연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랑 연립을 해라? y는 x랑 연립을 하라는 거야. 증가함수의 경우는. 역함수가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어차피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 걸 아는데. y는 x 위에서만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증가함수의 특징이고, 사실은 절묘하게 정말 센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함수들이 뭐 하고 있냐면 사실은 모두 증가하고 있어요. 1051번 봐.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양수죠.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1052번은 지금 역함수가 gx인데 gx의 그래프는 7,a를 지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지. 교점 찾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1053번도 봐봐. 정우야. 지금 얘도 fx 요거 요렇게 써준 거 보여? fx랑 f 역함수랑 교점 찾으라고. 근데 걔도 보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이차함수식을 가지니까 요렇게 했을 때 대칭축 얼마라고? 저 대칭축 어떻게 구한댔어? 그 x는 x는 그치. 합해서 얼마? x는 2거든? 그지? 그러면은 2 이상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라는 거야. 얘도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것도 네가 f 인버스랑 연립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랑 연립하라는 거야? y는? 이렇게 식을 세워라. 식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54번도 봐봐. 얘도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x는 0이잖아. 근데 x는 0이 오른쪽 보라고 하니까 얘 역시도 뭐 하고 있어? 지금 가하고 있지. 근데 교점 찾으라니까 이것도 누구랑 연립해라? y는 x랑 연립해. 이 문제야. 그 다음에 105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두근의 합이 2인데 x는 1 이상이니까 또 반쪽짜리만 보라는 거야. 증가하는 부분만 보라는 거야. 1056번도 증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네한테는 뭐 하는 것만 나와? 거의 증가하는 것만 나오니까 너네는 증가하는 놈은 역함수랑 교점 찾을 때
써먹어야 돼.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감소하는 거고, 그럼 선생님 감소, 증가하는 것만 나오는데 감소하는 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 감소하는 경우에 교점 찾는 문제가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은근 내신에 좀 종종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감소하는 경우는 정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었겠지? 그래프상 이렇게 만약에 지나간다고 치자. 감소하니까 떨어져야 되지, 오른쪽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하나는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고 하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x랑 교점이 있으니까 역함수랑 교점도 반드시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차이야. 증가하는 경우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는 만날 수밖에 없어. 근데 또 특이하게 쌤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이제 역함수가 생겼을 거거든. 그럼 정말 봐봐. 얘는 쌤이 이렇게 그렸더니 교점이 어디에 생겨? y는 마이너스. 아니야. 얘는 지금 사실 y는 마이너스 x가 맞긴 하거든. 쌤이 얘를 원점 잡아서. 근데 얘를 올려버리면은 사실은 원점은 아닌 거고. 근데 그거는 지금 얘가 원점이라서 맞는 거야. 요 그림으로 맞는 거야. 요 그림으로 맞는 건데. 그러니까 쌤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교점이 어디 밖에서도 있어. 맞아. y는 x 밖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게 감소하는 함수의 특징이야. 그럼 얘는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면 요 fx 자체가 어떤 점을 교점을 함수값을 갖냐면 fa는 b도 되고 fb는 a도 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얘는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f 인버스 b는 얼마 될 거야? a 될 거고 f 인버스 a는 얼마 될 거야? b.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교점이 된다는 소리지. 요렇게. 그러니까 fx 자체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지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가 서로 짝으로서 교점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정우야. 얘는 짝으로 존재하는 거지, 항상. 그럼 이쪽에 두 개 생기면 이쪽에도 몇 개 생길까? 맞아. 그래서 이 감소한다는 애의 특징은 뭐냐면 요쪽에 교점이 몇 개 생기고 n개 생기면 이쪽에도 몇 개 생길 것이다. n개인데 항상 y는 x 위에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어. 그러면은 요거를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 정말? 2n 플러스 1이지. 이제 우리 2n 플러스 1 보면은 두 글자가 생각나야 돼. 2n 플러스 1하면 우리 요식을 보면 생각나는 게 히읗으로 히읗. 홀수. 저식 보면 홀수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감소하는 애들은 무조건 교점이 정우야. 아이고. 자,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홀수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애의 특징은 반드시 y는 x 위에 교점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점이 항상 몇 개다? 홀수계라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돼. 정말. 그래서 너 봐봐. 쌤 다시 보면은 1055번 봐봐. 교점 몇 개라고 나와 있어? 교점 몇 개래? 두 개랑 두 점 이렇게 돼 있지. 1055번 끝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근데 1054번도 봐봐.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가 두 교점.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라고 주고 있어? 두 개면 얘는 절대로 뭐 하는 상황이 아니야.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얘는 빼박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증가하고. 그럼 증가하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랑 연립한다? y는 x랑 연립합니다. 그치? 요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은 요 마지막 파트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맞거든. 정우야. 제일 어려운 게 맞는데
우리는 사실 요건 많이 안 나오고 다 거의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y는 x랑 연립해서 교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궁금할 수 있거든? 실제로 선생님 이런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이런 애가 있냐, 이런 애가 존재합니다. 쌤이 그래서 한 번은 보여주거든? 너네가 아는 함수 중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은 정말 무리함수는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무리함수 중에 가능한 경우가 있어. 무리함수 중에 요런 그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우리가 요런 식으로 교점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건 쌤이 나중에 목요일에 무리함수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줄게. 알겠지? 요거 기억을 해놔.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그러면은 홀수계인데 항상 y는 x 위에 있는 놈은 항상 어디 있어? 중앙에 있을 거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fx랑 f 인버스 x랑 교점이 있는데 얘가 감소하는 경우야. 근데 정은 너한테 x 좌표를 줬어. x 좌표를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라고 세 가지로 줬거든?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1이지. 요게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센터에 있는 게 y는 x. 순서상 봐봐. 항상 세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5개 있으면은 세 번째 놈이 그러니까 얘가 요 놈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fx는 몇 컴마 몇은 지날 것이다. 그럼 이거 사실 나머지는 다 나왔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2잖아. 그럼 이건 서로 짝꿍이라며. 그럼 이쪽에 함수값이 얘가 얼마일 거고 2일 거고 얘가 얼마일 거다. 이런 구조로 생겼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까지 기억을 해야 돼. 요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는 거다? 센터에 있는 거다. 알겠어? 센터에 있는 놈이 y는 x 위에 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쌤 1056번을 하나하나 풀어줄게. 1056번을. 1056번은 쌤을 한번 풀어보면은 오늘 하는 게 정말 사실은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야. 교과서에 없거든. 정석도 그렇고. 근데 네가 앞으로 함수를 다루면서 엄청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잘 들어야 돼. fx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로 줬어요. 2분의 1에서 플러스 9거나 이건 x는 0 이상일 때. 자, 이거는 2x 플러스 9이고 x는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9고 역합수를 gx라고 하는데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정말 이런 것도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x는 0 기준이야. 얘는 이제 경계가 x는 0인 거야. x는 0이니까 무슨 축인 거야? y축 기준으로. 그럼 얘는 큰 거니까 무슨 쪽이야? O? 오른쪽에는 누구 그래프 그리고? 플러스 9 그래프 그리고 0보다 작은 왼쪽에는 누구 그래프 그린 거야? 근데 그 전에 뭐부터 그려놓는 게 좋냐면 y는 x부터 그려. 그치? 역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둘 다 0이 경계잖아. 근데 0, 0 둘 다 0,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9 나오지? 둘 다 0,9는 연결이 돼 있다. 이 소리 9에서는 0,9에서. 자, 그럼 정우 너는 어떤 정보만 신경 쓰면 되냐면 1이 기울기가 크니 2분의 1이 크니? 당연히 1이 크죠? 기울기가?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조금 더 느리게 증가해야 돼.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이제 얼마야? 2니까 얘보다 더 빨리 증가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걸 신경 써주면 되거든. 그럼 요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 되는 거야? 정말 fx. 그러면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뭐 하면? 대칭시키면 이게 gx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0,9 지나면은 gx는 9,0을 지날 거고, 그럼 당연히 요 점들 y는 x 위에 점들을 요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원하는 거는 요렇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왜냐면 fx랑 누구랑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삼각형 넓이가 어떨까? 정말 똑같을 거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서 몇 배 때려주면 되죠? 맞아, 2배 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우린 이제 뭐 하러 갈 거냐면 이제 요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갈 거야. 요 삼각형. 그럼 요거 구하려면 요 교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산을 해야겠지. 그럼 이거는 누구랑 만나는 건데? y는 x랑 얘랑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y는 x랑 열리네. 그러면 쌤이 2 곱하면은 x 플러스 18은 2x니까 x는 얼마 나와요? 18. 그럼 얘는 18,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고. 자, 요건 이제 요거랑 y는 x랑 연립하면 되지.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9가 돼. 요거는 마이너스 9,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9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요 놈을 밑변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어? 근데 여기서도 봐봐, 18에서 마이너스 9 빼면 27이지. 27제곱은 나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쌤이 뭘 쓰면 좋냐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정모야. 그럼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1대 2대부터 그치? 기울기 1짜리야. 기울기가 1이니까 요렇게가 길이가 뭐여야 돼?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뭐야? 내가 한 칸 가면 나도 y도 한 칸 간다는 소리야.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1이니까 빗변은 루트 2. 그치? 그럼 이게 요 길이가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18까지니까 얼마야? 27. 요것도? 20. 그럼 이게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밑변 길이는 얼마가 할 수 있어? 아이고 27 루트 2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7배 됐으니까 빗변도 27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봐도. 그럼 우리 이제 밑변 길이 나왔어. 뭐만 잘 구하면 돼? 높이. 그럼 높이는 뭘 높이로 지금 잡아줘야 되는 거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탁 떨궜을 때, 그지? 요게 높이인데, 그럼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 정말. 요거 보면 무슨 공식? 쌤이 요게 O 보면은 요거 쌤 별표 5개짜리 공식이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여기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러면은 0,9랑 쌤이 이건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x-y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루트 요거 공식이 뭐였어?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제곱해서 더하고 분의 그치 절대값 생각나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x에 0 대입하고 y에 9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네? 9. 그러면은 루트 2분의 얼마 돼? 이게 높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7 루트 2고요. 쌤이 요거 유리화 하시면 안 된다. 루트 2분의 9가 높이가 되는데 요런 게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은 루트 2 약분되고 2분의 1 2 약분되고 27 곱하기 9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3의 5제곱인데 3의 5제곱은 구하면은 243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243. 그래서 요런 거는 정말 네가 그래프를 안 그리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알겠어? 응?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싹 다 뭐랑 연립하면 돼? y는 x랑 단순하게 연립해서 계산 때리면 되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우리 일단 정석책으로 넘어가가지고 갈 길이 있네. 자, 우리 190쪽에 다항함수 그래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말 처음에 1차 함수 그래프라고 나와 있거든. 일단 다항함수는 뭐냐면은 y는으로 썼는데 여기가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면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너네 보고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사실은 언제 배워? 중. 이게 중2 때 배우고 2차 함수는 중 3
1차함수 때 배우고 이러니까 지금 너네한테 약간 플래시백을 해주는 거야. 복습을 하는 거지. 근데 그냥 1차함수, 2차함수 복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울 거야. 알겠지? 그게 되게 너 공부하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안에 박스 보면 1차함수 그래프 뭐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인데 A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건 좀 넘어갈게. 이런 건 넘어가고 우리가 안 한 얘기만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191쪽에 문제가 나오거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일단은 풀어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절대값 내용 빼고는 그냥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그래프에 포함된 문제를 쭉 한번 심도 있게 풀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11-1번 y는 괄호 2-mx 플러스 2n-1 요런 그럼 이것도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놈이 1번 마이너스 1이랑 x가 1 사이에서 y 값이 항상 양수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런 것도 정우가 뭐 먼저 사실은 해보면 제일 좋냐면은 이런 거 보면 뭔가 고정된 게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고정된 게 항상 있어. 그러니까 고정됐다는 거는 누구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X. 아니지. M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서 M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일단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마이너스 X 있을 거고 여기 플러스가 있을 거야. 2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플러스 2x 있고 y는 2 안에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뭐네? 0. 그럼 이게 항등식이니까 요것도 뭐 돼야 되고 요것도 뭐 돼야 돼? 0 돼야 되거든요. 그럼 x가 얼마? 2고 여기 대입하면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얼마 돼? 3.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항상 몇 컴마너를 지른다. 이런 거를 세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정점. 항상 지나는 정점. 그럼 얘는 n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몇 컴마면서 지난다. 2,3은 지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얘가 또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가 뭐 공도를 그려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항상 사실 2,3을 지나는 건 알고 근데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건 어디야? 정말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서 y 값이 항상 0보다 뭐 있으면 좋겠대? 컵 쓰면 좋겠거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요렇게 생기거나 그럼 어때?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싹 다 뭐보다 커? x축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요런 식으로는 생기면은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 요 부분에서 x축보다 어디 내려가 있어?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건 음수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아예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너보고 뭐 뭐라는 거냐면 최소값이 정말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크면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0보다 작은 게 아니고 내가 0보다 크니까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나보다 큰 놈들은 다 나보다 커요. 위에 있을 거니까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요 양 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을 넣었을 때도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 쌤이 요거를 1로 좀 필기하기 좋게 fx라고 부를게. 그 쌤이 f-1을 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m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3m 빼기 3이 되거든. 이것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커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넣었을 때도 1을 넣어 1을 넣었을 때 요것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정말 잘 봐. 쌤이 항상 요런 부등식 볼 때 정우도 뭐 체크하라는 거 있었는데 뭐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 등호를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을 실제로 포함을 하니 안 하니? 안 하니까 사실은 여기 점이 비워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양끝이 그럼 이런 비워져 있는 놈이니까 내가 얘가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0이 돼도 나보다 큰 놈들은 다 0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는 여기다 뭐를 또 넣어줘야 된다? 등호를 딱 넣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는 풀면은 m이 1 이상이 되고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 m이 플러스 1이고 이 하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겹치는 부분은 m이 뭐 이상이 되는 거야? 1 이상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m이 1 이상이 1번의 범위고요. 근데 2번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뭐 했으면 좋겠대 이번에는?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대. 문제에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저거 이 말이지. 내가 이렇게 x축이 있었으면은 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혹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거는 반영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때? 이 양 끝에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음수면 얘는 뭐가 되거나 양수가 되거나 얘가 양수면 나머지는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내가 양수와 음수를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f-1이랑 f1의 부호가 반대네요. 부호가 반대라는 건 어떻게 반영하면 돼? 그 마이너스를 안 빼는 아니야. 부호가 반대다. 양수, 음수, 양수 이거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식이 있어. 고비? 고비 음수. 이럴 땐 이렇게 되는 거야. 고비 음수가. 자, 그러면은 f-1이 쌤이 3n-3이고 구해놨거든요. 이것도 쌤이 좀 마저 정리를 할게. 이거는 m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은 f-1일 때랑 f1일 때랑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곱이 뭐다? 곱이 음수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3으로 묶어내면은 n-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은 어차피 필요 없잖아. 날려 먹으면은 인수분해 잘 돼 있고 2차 부등식이니까 m은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뭐하다? 작다.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m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항상 y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이것을 지울게. 우리 항상 몇 컴마 몇 지나는 거 알아냈어? 아까? 2 컴마? 3 지나는 건 항상 알아냈어? 2 컴마 3 지나는 건 항상 알아냈는데 m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항상 y값이 뭐보다 큰 0보다 큰 x값에 뭘 구하려?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쌤이 그냥 이렇게 볼 것 같긴 하거든. 요게 2-m인 거야 정우야. B 저게 기울기지. 요거 쌤이 기울기를 관찰하고 싶어 지금. 요거를 그럼 2-m 범위로 구하면 -m을 곱하고
그 다음 뭐를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2-m이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2보다는 뭐하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거든? 그럼 나는 지금 뭘 관찰하고 싶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뭐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를 보라는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정문호는 마이너스 1일 때랑 뭐일 때를 보면 돼? 2일 때를 보면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기울기가 2-m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제 2일 때는요 어떻게 생길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2-m이 2일. 그러면 나는 지금 항상 뭐보다 큰 범위 구하고 싶은데 y가 0보다 큰 범위 구하고 싶지. 그러면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동시에 0보다 큰 범위는 요 범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요거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도 쌤 기울기 정 있을 거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내가 요렇게는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냐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이었으니까 요것도 얼마 될 거야? 길이가 3. 그럼 2에서 3만큼 갔으니까 요거 얼마야? 5. 자,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2거든? 정우야?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내가 한 칸 갈 때 y 값은 몇 칸 간다? 2칸 간다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3칸 갔거든? 그럼 나 요만큼은 얼마일까? 정우야? 2 1, 2 1대2. 그럼 이것도 몇 대 몇? 1대2 되려면 요 길이는 얼마 되면 돼? 그치, 2분의 3 되면 돼. 그럼 2에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뺐거든요? 그럼 요건 2분의 얼마 돼요? 1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냐면 x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냐면 여기도 포함을 안 하거든, 지금 양 끝이라서. 그 다음에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은 y 값이 무조건 m이 저 범위일 때 y 값은 무조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 보는 연습을 했고, 그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근데 정말 네가 나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1-2번. 다음 페이지 11-2번. 요건 쌤이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 우리 무수함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말. 요거는 쌤이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호박박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0에서 2 사이 2x니까 0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4 돼요. 이렇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4 넣으면은 4 되, 2 넣으면은 4 되고 4 넣으면 0 되거든. 요렇게 돼. 요게 그래서 누구 그래프야? 정말 f x 그래프야. 근데 문제에서 1번 gx가 뭐라고 했냐면은 f 두 개를 합성한 거라고 했는데 누구 그래프를 그려라. gx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거든. 자, g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러면 f 합성하니까 f가 무슨 함수기도 하면서 속에 있는 속 함수기도 하면서 겉 함수기도 한 거거든요. 그럼 정우 네가 하나를 더 그려야 돼. 겉 함수, 속 함수 역할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 자, 그럼 잘 봐, 정우야. 쌤이 요거를 이제 누구 역할을 한다고 주고 속함수 역할을 한다고 주고 이걸 무슨 함수? 겉함수 역할을 준다고 줄게. 그러면 속함수는 항상 일단은 정의 없고 오는 거야. 얘가 지금 어디서 꺾였어, 그래프가? 2에서 꺾였기 때문에 나는 일단 0에서 어디까지 기록을 할 거다. 2. 그럼 얘도 0에서 2까지만 기록이 되는 거야, 일단. 그럼 얘가 함수값이 어디서 어디까지로 바뀌어?
0에서 4까지로 바뀌지. 그러면은 이제 속함수 입장에서는 내가 요 놈이 치역인데 이제 겉함수 역할을 하는 F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고? 정의역이 되니까 요 화살표를 Y축에 있던 걸 어디로 옮긴다? X축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그대로 요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화살표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기록을 하는 거니까 0에서 2까지 기록해야 되니까 요걸 반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줄여야 되는 거지. 전체가 0에서 4까지니까 우겨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중앙에서 어디까지 올랐다가 1에서 어디까지? 4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4에서 어디로? 0으로 함수값은 0으로 빵 떨어지는 거죠. 여기 0에서 2까지 그래프고 이제 2에서 4까지 그래프도 기록을 할 건데 그럼 나는 이제 함수값은 실제로 4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4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좋으면 위에도 화살표는 사실상 요렇게 그려줘야 돼. 똑같이 요렇게. 자 그럼 잘 봐. 요 머리 방향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나는 이렇게 가지만 나는 실제로 요렇게 움직이는 좋은 거야. 방향이. 그러면은 근데 똑같이 반대로 봐도 뒤집어 놔도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어디까지 찍었다가 가운데서 4까지 찍었다가 다시 어디로 떨어져? 0으로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쪽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거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기 때문에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모양이 두 개 생긴 거야 지금. 응? 자 이게 그래서 GX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0에서 4 사이에서 부등식 1 이상 3 이하를 만족시키는 X값을 범위로 구하랬거든. 근데 여기서 퀴즈. 이게 지금 F를 몇 개 합성하는 그래프야? 2개 합성하는 그래프지. 그래서 쌤이 물을게. 정말 요렇게 F를 만약에 3개 합성해. 그럼 너 요 뾰족선이 몇 개 될 것 같아? 3개 될 것 같지? 아니에요. 4개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의 구조가 아니고 곱하기 2의 구조야. 이런 거는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 한 개였는데 몇 개 됐어? 곱하기 2에서 2개 됐지. 그럼 한 번 더 합성하면 몇 개 된다고? 4개 돼. 한 번 더 합성하면 8개 돼. 한 개씩 느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1에서 3이야. 그러면은 내가 1 표시하고 그 다음 뭐 표시하면 돼? 3 표시하면 되거든? 요 사이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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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뭐 찾아야겠어? 요 교점이 되는 걸 찾아 줘야겠거든?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해보자. 요거부터 해보자. 우리 쉬운 거부터 해보자. 그럼 얘는 1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했어? 정말? 4 증가했으니까 요거는 식이 y는 몇 x 되겠어? 그럼 4x가 얼마 될 때? 1 될 때랑 4x가 얼마 될 때? 3 될 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요거는 4분의 얼마일 거고 1, 요쪽은 4분의 얼마일까? 4분의 3이겠지. 근데 여기서 잘 나. 쌤은 이제 너 그럼 나머지도 1차식 3개 마저 다 찾을래?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얘처럼. 근데 우리는 뭘 써먹을 거냐면 정우야 이런 것도 네가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신경을 쓰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아지는 거야. 알겠어? 쌤은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이렇게 1, 3 해서 이쪽에 4분의
4분의 1이랑 여기 얼마인 거 구해놨어? 1번에서 3인 거 구했지? 근데 정우 너 봐. 요렇게 두 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1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자, 대칭이라는 건 항상 합이 일정하다는 거야. 합이 똑같아야 돼. 왜? 평균이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정우 요렇게 두 개 합해서 2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평균이 1이니까. 그럼 이쪽은 4분의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너? 5, 그렇지. 우리 이러면 머리 써서 훨씬 빨리 구하는 거야. 그럼 4분의 1이랑 짝꿍은 얼마겠어? 4분의 7, 그렇지.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우야. 요거는 4번에 요거는 그래프가 그치 2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 얘가 4분의 오케이 9. 그럼 이쪽은 3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럼 4분의 얼마일까? 합해서 6 나와야 돼. 15 15, 그렇지. 이렇게 돼. 요거는 4분의 5랑 이렇게 짝꿍이 되거든요. 그럼 합해서 내가 4 돼야 돼. 왜? 4분의 11, 그렇지. 요거는 4분의 14. 오케이. 근데 이것도 규칙이지. 1, 3, 5, 7, 9, 11, 13, 15. 그래서 우리 x값의 범위가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뭐하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4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2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총 범위가 토탈 4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정우야 너한테 이 정도 물어볼 거야. 뭐 gx는 1이랑 gx는 뭐 3을 만족을 하는 뭐 x값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개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몇 개? 8개 나온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범위를 구하는 경우는 크게는 없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1 절대값 기호 있는 게 이거를 쌤 끊어서 설명하는 건 싫으니까 정말 지금 한 3분 남았거든? 우리 쉬는 시간까지. 그 유제 11-3번 한번 그려봐. 합성함수 그래프 한번 더 그려보자.